예, 안녕하세요. 전통놀이 학교에서 진행하는 전통놀이 공개 강좌 제3차 제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제3강은 전통놀이를 소개하는 전통놀이의 모든 책들이라는 제목으로 전통놀이와 관련된 어, 논문이나 자료, 단행본 등을 소개하는 강좌입니다. 전체적으로 총 11강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통놀이 공개 강좌는 전통놀이 TV에 공개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강, 2강이 올라가 있고 3강, 전체적으로 11강과 12강이 6월 15일에 게시가 됩니다. 그리고 전통놀이 제4차 공개 강좌는 7월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총 4강으로 준비하고요. 아마 전통놀이 학교 공개 강좌 중에서 가장 야심차고 알찬 강좌가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 참여와 시청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통놀이의 모든 책이라는 제목으로 전통놀이를 소개하는데 제1부는 놀이를 배운 책입니다. 그 서점이나 온라인에서 구매가 가능한 것이고요. 직접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시풍속과 전통놀이라는 단행본이 현재 나와 있고요. 주로 설, 단오, 추석 등 세시풍속에 맞춰서 놀이를 소개하고 있는 책이고요. 학교와 마을이 하나 되는 전통놀이라는 책은 우리의 전통적인 전래놀이를 중심으로 소개를 하고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외국의 놀이를 몇 종을 소개하고 있는 전통놀이 단행본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창의적 전통놀이와 전래놀이라고 해서 전통적인 전래놀이를 설명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응용되는 그래서 레크레이션이라든지 어린이들의 무슨 소풍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응용해서 할 수 있는 놀이들을 이렇게 덧붙인 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계절 우리 전통놀이는 말 그대로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놀이 가운데 세시풍속과 관련된 놀이를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나누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책 가운데 하나가 전래 전통놀이로 가장 많은 전래놀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은 뒷부분에 아마 레크레이션을 겸해서 할 수 있는 전래 동요와 함께 그래서 뭐 나무노래라든지 덕성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놀이를 배우고 싶은 분들 또는 전통놀이를 가르치는 전통놀이 지도사 분들께서는 꼭 한 권 구매해서 소장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통놀이를 배우는 책들은 현재 서점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소개하는 책들은 놀이를 연구한 책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래놀이를 할 때는 필요하진 않지만 전래놀이 강사라든지 또는 전래놀이를 좀 깊게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책입니다. 그리고 설사 이 책을 보지 않더라도 어떤 책이 있는가 정도의 서지학적 정보는 지니고 있는 게 아주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책은 호모 루덴스라고 합니다. 놀이에 관한 아마 최초의 인문학적 저술이고 또는 철학적 관점으로 연구한 놀이 연구 책이 되겠습니다. 이 저자는 요한 하이징가, 뭐 요한 호이징가 여러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서구에서 각 나라마다 이름을 부르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호모 루덴스라는 책에서는 요한 하이징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놀이의 여러 뭐 예를 들어서 언어에서 음악에서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시각으로 인문학적 주제로 놀이를 철학적으로
분석하고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물론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놀이를 연구한 세계 최초의 책이고, 그리고 여기서 놀이하는 인간을 호모 루덴스라고 명명함으로써 이제 이것은 하나의 고유명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놀이하는 인간 하면 호모 루덴스, 뭐 호모 사피엔스처럼 이렇게 딱 고유명사화된 아주 유래가 깊은 전통놀이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 여기 이렇게 네이버에 치면 이 이름으로 검색해서 쉽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 호이징가라고 표기한 표제어도 있고, 하이징아라고도 표기한 게 있고, 요한 여기 뭐 하이징아, 하이징아 이렇게 해서 여러 표기법이 있는데 아무튼 이 책 호모 루덴스 이것은 여기 이 책은 또 호이징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모 루덴스 책을 지금 현재 이 표제가 있는 이 책을 사서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놀이를 연구한 책 중에 100여 년 전에 스튜어드 컬린이라는 분이 이 우리나라나 동아시아에 있는 여러 놀이에 관한 자료를 수집을 했고, 또 콜롬비아 박람회에서 이것이 전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한국의 놀이라는 책을 소개했으니 130여 년 전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우리 전통놀이를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 뭐 참고노에 대한 소개, 그리고 쌍육에 대한 소개, 이런 식으로 해서 70여 개 항목으로 해가지고 우리 한국의 놀이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때 우리나라는 성리학적 질서에 의해서 우리 삶의 문제보다는 하늘과 형이상학적 전혀 삶에 도움도 안 되는 그런 철학을 공부했죠. 물론 그것이 나쁘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고고한 철학일 수도 있지만 삶이 공부한 백성들에게는 정말 뜬구름과 같은 철학이었죠. 그래서 성리학이라는 게 정말 허학,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이다. 그래서 실학의 바람이 불었지만 안타깝게도 그게 우리의 근대로 넘어가지는 못했지만, 이미 미국 같은 데서는 우리 잊혀지고 사라져갈 뻔한 우리의 놀이를 이렇게 수집해서 책으로 만들어준 것은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자, 놀이를 연구한 책 중에 첫 번째로 첫 장을 그 책꽂이의 첫 장을 장식할 가장 중요한 단행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에서 총 6권으로 해가지고 한국민속대관이라는 책을 냈는데, 그 중에 제4권이 세시풍속 전승놀이입니다. 아마 우리가 전통놀이 개념을 할 때 전통놀이, 민속놀이, 전래놀이, 그리고 하나를 더 꼽아서 전승놀이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일본인들이 향토 오락이라는 말을 하나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나의 개념이니까 그런 개념이 있구나 정도로 아셔도. 그래서 여기는 세시풍속과 전승놀이로 이렇게 해서 세시풍속이 이제 민속놀이 개념이라면, 이제 전승놀이는 전래놀이적 성격을 가미한 그런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시풍속 전승놀이에 대한 개괄적 설명이 쭉 있고, 그리고 여러 자료들을 풍부하게, 그래서 여기 뭐 승경도라든지 승경도를 하기 위해서 쓰이는 유수로서 윤목이 이렇게 돼 있고, 또 오른쪽에는 그 어린아이들이 지금 윷놀이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아래쪽에서도 윷놀이를 하는 모습을 이렇게 사진자료나 도판자료 등으로 풍부하게 소개하고 있는 책이 한국민속대관 제4권, 바로 한국민속대관 세시풍속 전승놀이가 되겠습니다. 자, 개인이 연구한 그 전통놀이 책 가운데는 가장 높은 수준을 갖고 있고, 많은 연구자들이 인용할 수 있는 책이 바로 최상수 선생님에 의해서 쓰여진 한국 민속놀이의 연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세시 민속놀이, 그다음에 도박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여기는 이제 우리 전통놀이를 이제 민속놀이라는
이름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윷놀이에 대한 설명, 특히 이 책은 윷놀이에 대한 가장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항목에는 승경도와 종정도, 그래서 이게 같은 거거든요. 뭐 승경도, 종정도, 종경도 이런 식으로 이름을 다양하게 불렸고 이거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조선시대는 양반 사대부들 중심의 사회였고 과거 시험을 통해서 출사를 하여 입신양명하는 것이 가문을 높이고 한 개인으로서도 가장 성리학적 질서에 맞는 선비의 도리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이런 조선시대 관직을 어렸을 때부터 익히게 한 놀이가 바로 승경도 놀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하는 놀이를 연구한 책은 조선의 향토오락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놀이, 전래놀이, 민속놀이, 전승놀이, 그다음에 향토오락 이렇게 개념화할 때 그 개념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게 일본인들이 우리 조선의 풍습이나 이걸 연구해서 통치의 목적을 삼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 우리 전래 전통 놀이를 수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놀이를 종류별로 한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서울, 경기도 이런 식으로 해서 특히 이제 우리가 분단 이후에 갈 수 없는 북한 지역, 황해도, 강원도, 평남, 평북, 함경남도, 함경북도 이 지역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기 때문에 전통놀이의 연구자나 또는 전통놀이를 기획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유용한 책이 되겠습니다. 현재 번역본이 팔리고 있고요. 이 한국의 향토오락을 네이버 검색창에 치면 이 책은 1924년부터 1941년 사이에 조선 총독부가 조사한 자료 47권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조선의 통치 목적을 위해서 풍속을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의 여러 가지 개라든지 두레라든지 귀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47권이 이제 바로 향토오락, 민속놀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어떤 때가 중요하냐면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지역의 자치정부라든지 여기와 전통놀이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페스티벌, 축제 같은 것 또는 방과학교를 할 때 우리 향토, 우리 지역에서 이러한 놀이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문헌적 근거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 페스티벌이나 축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때 이 책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래서 이 책도 한 권을 꼭 구매해서 갖고 소장하고 있으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놀이를 기록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육 목적으로 어디를 갔을 때 많은 그 놀이 자료를 보여줄 수도 있는데 PPT를 만들어서, 그런데 막상 하다 보면 자료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런 놀이를 기록한 자료들은 대체적으로 100년이나 150년 넘은 자료들이기 때문에 모두 공유가 가능한 자료들이고, 설사 후대에 만들어진 자료를 할지라도 정부 기관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출처를 표시하면 이용 가능합니다. 교육 목적으로 이용할 때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단원 풍속도첩입니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데 이 단원 풍속도첩은 이렇게 책으로도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민속이나 국어 국문학을 했던 안대희 선생님이 해설을 했던 이 단원 풍속도첩 또는 이북으로 이렇게 2,000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이북으로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듯이 그 단원 풍속도첩에서 널리 알려진 것이 고누놀이라고 잘못 알려진 이렇게 윷놀이. 예전에 이제 콩육 같은 것 또는 작은 윷을 만들어서 놀았던, 그래서 아마 나무찜을 놓고 그 나무찜을 걸고 아마 윷놀이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 유명한 윷놀이 그림도 단원 풍속도첩에 있는 그림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풍속도첩 중에서 가장 많은 자료, 무려 1,500점 이상의 그림으로 남긴 기산 풍속도첩입니다. 여러 군데 이게 소장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독일 베를린 민족학 박물관이라든지 미국의 스미스소니언 기록보관소, 뭐 그다음에 펜실버니아 주립대학교, 뭐 이런 여러 곳에 분산돼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재 있는 기산풍속도첩은 이것은 독일에서 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기산풍속도첩은 여러 그 기록, 그러니까 민속박물관이라든지 문화재청 이런 데서 확인해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줄다리가 같은 것도 대표적으로 기산풍속도가 되고, 뭐 쌍육, 투전, 뭐 이런 골패 이런 놀이가 조선 후기에 널리 성행했다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풍속도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 후기 풍속화가로 널리 알려진 신윤복의 풍속도화첩이 있습니다. 간송미술관에서 소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신윤복 풍속도화첩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그림 2개가 있는데, 이 총 전형필이 오사카에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주고 구입한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발문과 표제는 이제 오세창이 적었고 국보 제 135로 지정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총 순서대로 약 몇 점이 그러니까 약 35점 되네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청금상령 기방무사 쭉 있는데, 전통놀이와 관련된 것은 임하투호, 나무 밑에서 투호하는 모습과 쌍육에 푹 빠지다는 쌍육산매, 이러한 풍속 도화첩을 통해서 조선 후기 전통놀이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책들은 무지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랬을 때 바로 문화재청에서 만든 한국민속 대백과사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사이트에 공식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한국민속 대백과사전을 치게 되면 그 밑에 사전별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민속 상징, 생업기술 뭐 이런 식으로 쭉 있어서 이 가운데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는 민속놀이, 민속놀이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속놀이 항목을 치게 되면 이렇게 민속놀이 항목을 치게 되면 고누누리부터 기역, 니은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누누리부터 시작해서 뭐 골패, 공기놀이, 그리고 쭉 해서 뭐 놀이만 한 게 아니라 놀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최남선이 쓴 조선 상식이라든지, 또는 앞쪽에 소개했던 조선 총독부에서 만든 조선의 향토오락이라든지, 그래서 놀이와 놀이 관련된 기록, 책 이런 것들을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를 PPT로 만들거나 어디 소개를 할 때, 급할 때 바로 이 사이트 한국민속 대백과사전 사이트를 검색하시면 쉽게 놀이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통놀이의 모든 것, 전통놀이 단행본 제1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